자, 지금 민주당은 양문석, 김준혁과 관련된 논란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양문석, 김준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잘라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이와 관련돼서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양문석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금감원이 오늘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검사 5명이 파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검사들이 파견이 됐냐? 제가 알아봤더니 실제 과거 이 사업자로 위장한 작업대출 5개 저축은행을 적발했었던 당시 이것을 적발했었던 검사 5명이 오늘 양문석의 이 편법대출에 대해서 현장 검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전문가가 이와 관련돼서 현장 검사를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오늘 금감원장인 이복현 원장이 목소리를 냈어요. 양문석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편법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의 보도라도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이 확실히 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지금 금감원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작업대출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 전형적인 작업대출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작업대출 가능성 매우 높다고요. 근데 금감원도 이것을 지금 의심하고 있고 오늘 바로 현장 검사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라면, 더 나아가 이것이 작업대출이라면요, 이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건 엄연한 범죄예요. 자, 왜 범죄입니까? 여기에 누가 껴있더라고요? 꾼이 낀다고요. 꾼. 바로 브로커가 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범죄 행위냐면요. 잘 보세요. 누군가가 나 대신에 작업 대출을 해줍니다. 서류도 막 만들어주고요. 실제 은행이랑 접촉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하겠습니까? 공짜로 안 하죠. 수수료를 받죠. 실제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런 구조 속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대출 의뢰인이 대출 의사를 전달을 하고 그 다 작업대출 업자, 브로커는요, 작업 수수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만약 양문석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이 작업대출 브로커가 드러나게 되고 그와 관련돼서 작업 수수료를 실제 송금까지 했다라면 이건 엄연한 어마어마한 불법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금감원이 이와 관련돼서 현장 조사 들어갔기 때문에 총선, 그러니까 4월 10일 이전에는 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가 총선 전까지 계속해서 일파만파 커질 것이고 이게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은 골머리가 썩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과연 작업대출과 관련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양문석과 똑같이 지금 이슈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김준혁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준혁이 지금 그 많은 막말들 중에서도 어떤 막말을 했습니까? 바로 이화여대와 관련된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일단 첫 번째, 이화여대 측에서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 여성단체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대 총동창회도 김준혁 사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이라는 조상호가 이런 김준혁의 막말에 대해서 두둔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요. 이걸 과거에 한 게 아니라 꼴랑 하루 지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김준혁의 막말을 어제 두둔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자, 조상호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주당은 버티면 된다 뭐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선거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악영향을 끼칠까 당에서는 좀 걱정하지 않나요? 우려하지 않나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게 역사학자로서일 때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거거든요. 저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른바 낭낭클럽이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낭낭클럽 총재가 김한란 이제 초대 이화여대 총장 네. 아닙니까? 근데 그 낭낭클럽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 CIC 보고서, 그러니까 미국의 방첩부대 보고서입니다. 방첩부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그게 이제 고급 접대고 호스티스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춘 또는 유사 매춘에 그게 이용됐다라는 측면으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원래 뭐 우리가 이분이 지금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95년도에 중앙일보가 특종 단독으로 낸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 다뤘던 주제이고요. 그 이후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묘사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김수임 씨라고 이제 이른바 한국해영 마탈이라고 불렸던 분이 있죠. 그분이 저기 뭐 미군 대령하고 이제 그런 그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를 하는 동안에 또 다른 남성과의 교제 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비밀을 누설하는 문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그리고 않고요. 비밀을 누설하는 문제 그걸로 나중에 간첩죄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나오는 역사적인 문제를 역사학자로서 얘기한 부분인데. 저게 만약에 현실 정치인이 저렇게 너무 성급하게 저런 표현을 썼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때는 현실 정치인일 때가 아니고 역사학자로서 자기가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견해를 밝힌 건데 저것까지 막말이다 문제 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내용들에 대한 고증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시 김한란 총재라든가 모윤숙 부총재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각 모교에서 그 동상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그런 학생들의 시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네. 부분을 그 비판이 아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다, 해선 안 되는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야기도 어렵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자, 보시는 것처럼 조상호가 지금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준혁의 이 망언에 대해서 오히려 김준혁이가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것이다. 역사학자로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조상호한테 하나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준혁이 얘기하고 있는 그 논문에 성상납이란 용어가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역사학자면 그 말이 모두 다 옳은 겁니까? 역사학자가 말하면 우리 모두 다 고개 끄덕여야 됩니까? 그럼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근거를 갖고 오라고 근거를.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신 혼자만의 주장을 하며 그와 관련돼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어디서 이걸 엄호해주고 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잘 아시겠지만 이 조상호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천안함과 관련돼서도 막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차마 제 입으로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막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하다 못해서 이런 김준혁의 막말까지도 옹호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아니 지금 김준혁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민주당 사과 권고하지 않았어요? 아니 당사자도 사과하고 민주당 측에서도 권고를 했는데 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조상호가 난리를 치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앞뒤에 안 맞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김준혁의 이런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김준혁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고 이걸 가라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건 사과가 아니라 사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지금부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양문석의 대출과 관련된 문제, 더 나아가 김준혁의 망언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걸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에요. 자, 이재명이 이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 나배로 불릴 정도로 국가 간 의문이 많아. 자,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인 나배라는 얘기를 이재명이 공개적으로 꺼낸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망언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건요, 나경원을 모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재명이가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좀 막가자는 것 같아요. 막가자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나경원을 통해서 국가관이 의문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의 국가관이 더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 북한을 우리 북한이라 그랬잖아요.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라면서요. 더 나아가 6.25 전쟁을 향해서 남북 군사충돌 누적 탓이라면서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의 국가관이 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이가 지금 어떻게든 이것을 이슈몰이해보고자 자신이 직접 나서서 나경원 의원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 이재명이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좌파들은 잘하는 게 뭡니까? 바로 시선 돌리기예요. 시선 돌리기. 어떤 것이 문제가 터지면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바로 좌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뭐 때문에 어떤 것을 지금 뭉개기 위해서 이러한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을까? 저는요, TV 토론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TV 토론회.
그러니까 이재명이 폭망하고 원희룡 후보가 압승을 했던 그 TV토론회와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든 뭉개보고자 이재명이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선 돌리기가 안 돼요. 시선 돌리기가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조회수가요, 폭파됐습니다. 조회수가. 자, 실제 제가 조회수를 보여드릴게요. 이 TV토론을 주관했었던 OBS, 지금 유튜브 조회수 101만 나왔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하이라이트 영상도 하나는 77만, 하나는 50만, 하나는 29만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조회수로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TV토론회를 바로 직면했다.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실제 이재명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돼서 원희룡 후보가 재개발 대상 하나만 얘기해보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아파트를 꺼내지도 못한 채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 안 난다. 뭘 자꾸 묻나? 라면서 오히려 노발대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 이 인천 지역, 특히 계양이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들이 들려오냐면요. 바로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 기억 안 난다는 이재명의 계양구 주민 호구로 보냐? 라는 얘기들이 지금 실제 부동산, 지역 부동산 카페에 들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글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TV 토론을 왜 이재명이 비공개로 돌리려고 했는지, 왜 이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는지, 왜 이걸 시선 돌리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은요, 정말 개항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개항에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개항이 굽니까, 십니까? 네? 개항이 굽니까, 십니까? 계양구잖아요. 계양구. 그런데 실제 지금 계양구 배지를 달고 있는 이재명이 계양과 관련돼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상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는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계양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직주 근접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신경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이 뭐라 그럽니까? 계양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양시래요, 계양시. 네. 자, 못 들어본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계양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직주 근접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재명은요, 야, 이 계양을 시로 생각하나 봐요. 계양을 시로 생각하나 봐요. 대단하다. 네? 아, 우리 계양 구민분들은 이재명을 높게 평가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계양구가 아닌 계양을 시로 만들고 싶은가 봐요. 네? 계양의 시장도 뽑고 계양과 관련해서 더 크게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 아유, 이재명은요,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느냐? 이 사람 기축통합국도 가능성 있다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수직 이착륙 비행기와 관련돼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이재명 뭐라고 말했냐? 본인은 불가능한 것을 해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계양구를 계양시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렇게 대놓고 계양구를 계양시라고 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슈 띄워줘야죠. 이슈 띄워줘야죠. 네? 야, 이재명이 지금 계양구가 아닌 계양시로 얘기했다라는 것이 아직 그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띄워준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이와 관련돼서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떠오르느냐? 자, 오랜만에 요게 떠올라요. 이면에 지면 정치 생명 끝. 그래서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넥슬라이스를 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재명의 TV 토론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우리 계양 구민분들은, 계양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저는 매우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재명 설마 계양구를 계양시로 승격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 사람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아파트명 하나도 모른다.
더 나아가서 이런 정책들이 두루뭉실하다. 심지어는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남의 지역구에다가 태양광까지 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우리 계양 구민분들이, 더 나아가 인천시 분들이,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저는 너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 소식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어떤 뉴스냐? 이재명한테 계양구를 넘겨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송영길 아닙니까? 송영길. 이재명한테 방탄조끼 넘겨주고 지금 구속된 송영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송영길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변호사들도 그 재판에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 그래서 재판부가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송영길이가 뭐를 하느냐? 야,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는 4일, 내일입니다. 구치소에서 총선 후보자 방송 연설을 녹화한다라는 겁니다. 와. 진짜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대한민국 총선판에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 맡고 총선을 이끌고 있는 정당도 있고, 더 나아가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신당 만들어서 비례대표 선출하고 있고, 심지어는 구속돼 있는 사람도 지금 총선 후보자 방송 연설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 자, 신규 여러분, 이거 우리 바로 잡아야죠.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정치판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투표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투표장에 아직까지도 망설이는 분이 있다라면 이런 현실을 보여주면서 투표장에 나갈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야지만 저는 다시는 이런 정치판 보지 않을 것이다. 정말 깨끗한 정치, 더 나아가서 다시는 이런 더럽혀지는 총선판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